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오늘은 영어에만 있는 비동사에 대한 개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는 1대1의 원리에 따라 두 동사와 비동사로 분류될 만큼 비동사는 이론상 영어의 5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어법입니다. 이 부분은 조동사뿐만 아니라 진행형과 수동태, 그리고 준동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기본 원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도 안 될 것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동사는 동사일까요? 동사가 아닐까요? 동사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의미를 전달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옛날 영어는 의미와 전달이라는 두 가지 동사 역할에 관한 딜레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동사가 상태만 나타낼 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는 의미 중심, 명사 중심의 언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의미를 매우 중요시하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 영어 중심인 우리 교육 현장에서 영어 문장 형태를 결정짓는 핵심인 동사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지 회화와 읽기 같은 실용을 중시하는 언어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사라면 먼저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문장에서 자리하는 첫 번째 명사 뒤라는 위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태 동사인 비동사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은 있지만 정작 전달해야 하는 의미가 자신에게 없다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전달이라는 동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영문법은 동작 동사처럼 상태 동사도 의미와 전달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문장 오형식이라는 비문법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없어서 단순히 무엇입니다 라는 정확하지도 않은 의미를 억지로 가져다가 잘못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억지 적용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애꿎은 영어 학습자들만 고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 도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방법 중에 도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동사를 활용해서 만드는 세 가지 방법도 기억하고 있는지요? 하나는 종속 접속사와 문장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 원형을 가지고 준동사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비동사와 그 뒤에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부사를 하나로 묶고 서술어로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비동사가 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인지 이해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는, 그래서 상태 동사인 비동사는 위치적으로는 동사가 분명하지만 동사의 두 번째 역할인 전달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동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문법에서는 전달이라는 위치적으로만 동사였던 비동사에다가 자기 뒤에 의미를 갖고 위치되어 있는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부사를 응집성의 원리라는 규칙으로 하나로 묶어 의미를 갖고 서술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서술어의 자격이 되는 의미와 전달이라는 두 가지 동사의 조건을 비로소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을 현대 영문법에서는 비동사의 의미적인 동사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또 다른 이 도표를 통해서
비동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대1의 원리에 따라서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자동사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사인 상태동사를 대표하는 동사가 바로 오늘 강의 주제가 되는 비동사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답이 손드는 영어에서는 상태동사인 자동사가 문장의 서술어로 위치되었을 때 굳이 어떤 상태라는 해석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회화가 빨리 가능하도록, 비록 우리말에는 없는 원리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습관화되도록 상태동사를 상태라는 말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동사를 대표하는 비동사가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면 비로소 주어의 상태나 특성을 의미와 함께 전달해주는 온전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동사가 현재 분사와 함께 사용되면 동작의 상태를, 과거 분사와 함께 사용되면 동작의 결과를 의미와 함께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명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라면 주어의 신분이나 지위 상태를, 문장 필수 부사와 함께 사용되면 주어의 존재와 위치를 역시 의미와 함께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제 응집성의 원리를 적용한 비동사의 역할에 관한 각각의 구체적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동사가 형용사와 함께해서 주어의 상태나 특성을 나타나는 경우에 서술어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The weather is sunny.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날씨가 입니다. 맑은.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날씨의 상태가 맑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flower in the garden is beautiful.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정원에 있는 그 꽃은 아름답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꽃은 정원에 있는 아름답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꽃을 둘러싼 것은 정원이었는데 상태가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로, 비동사가 형용사인 현재 분사와 함께해서 주어의 동작 상태를 표현해주는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는 예문입니다. The dog is wagging its tail happily.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개는 꼬리를 즐겁게 흔들고 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개는 입니다. 꼬리를 흔들고 있는, 즐겁게.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개의 상태가 흔들고 있는 중인 그 개의 꼬리는 즐겁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cake is baking in the oven.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케이크가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케이크가 입니다. 구워지고 있는, 오븐에서.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케이크의 상태가 구워지고 있는 중인 곳은 케이크를 둘러싼 오븐입니다. 세 번째로, 비동사가 형용사인 과거분사와 함께해서 주어의 동작 결과를 표현해주는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는 예문입니다. The window was broken by the strong wind. 문장 5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창문은 강한 바람에 의해 깨졌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창문은 였습니다. 깨진 강한 바람에 의해.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창문의 상태를 깨지게 한 원동력은 그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book was written by a famous author.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책은 유명한 작가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책은 였습니다. 쓰여진 유명한 작가에 의해.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책의 상태가 쓰여진 원동력은 한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네 번째로 비동사가 명사와 함께해서 주어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사용된 예문입니다. John is a talented musician.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John은 재능 있는 음악가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John은 입니다. 재능 있는 음악가.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존의 상태는 한 명의 재능 있는 음악가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person is a competent English teacher.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사람은 유능한 영어 선생님입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사람은 입니다. 유능한 영어 선생님.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한 유능한 영어 선생님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동사가 부사와 함께해서 주어의 존재와 위치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사용되는 예문입니다. She is here.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는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녀가 있는 상태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cat is on the table. 문장 5 형식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고양이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고양이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답이 손드는 영어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 고양이가 있는 상태는 면으로 접하고 있는 그 테이블입니다. 문장 5 형식에서는 문장 성분 중에 부사를 선택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위 문장에서 장소 부사인 here 또는 on the table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문장 성분으로 보지만 존재 또는 위치 동사로 사용된 비동사의 경우 예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뒤에 here 또는 on the table이라는 위치 부사가 함께 사용되지 않으면 이 예문들은 모두 틀린 문장이 됩니다. 현대 영문법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올바른 문장이 성립되는 부사를 문장 필수 부사라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모로 문장 5 형식은 너무 많은 부분에서 비실용적이고 비문법적입니다. 그래서 문장 5 형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그것도 속히 사라져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을 문장 분석 방법 앞에서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분석인가를 묻기보다 어느 것이 더 간단 명료한 문장 분석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물론 다른 한쪽의 문장 분석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지 영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문법인 문장 오형식이라는 옛날 방식보다는 오늘날 거의 모든 영어 학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문장 분석이라고 인정하고 정론으로 받아들인 쪽이 더 좋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태동사인 비동사의 확장 개념인 여러 가지 연결 동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